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를 빛내고 싶은 새내기 간호학과 1학년 김혜교입니다. 저는 행복의 뿌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산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다짐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 되어보자. 학점, 대외 대내 활동, 어학 점수 모두 잘 해내보겠다는 다짐으로 입학 후 2달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개강 다음 날은 바로 과 대표에 도전해 최다 대표수를 받아 당선되었는데요. 우리 학과의 1학년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느껴졌고 이는 잘 해봐야겠다는 다짐이 더 커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경사로를 뛰다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저도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라 잘 모르지만 폭주하는 문의에 답을 한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한 결과가 아닌 일에 대표로 욕도 꽤 먹었습니다. 영산대의 자랑이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인가 봅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 역시 없구만 이라고 외치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 주셨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공짜로 얻으려는 건 순 도둑놈 식구야. 그런데 하늘은 언제든 공짜로 볼 수 있다? 그쵸, 우린 하늘을 언제든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아도 모든 게 지치고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숨을 내쉬면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나만의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휴식에 대해 잠깐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쉬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쉬는 건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죠. 혹자는 짧은 인생인데 쉬면서 시간을 날리는 건 아깝지 않냐고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오래 달리기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달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뛰는 게 유리할까요? 이러면 금방 지치기 십상이죠. 이건 제가 작년 막바지에 한 달 동안 달린 킬로미터 수인데요. 옆에서 달리시는 아저씨들을 이기고 싶어서 처음부터 요령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다 보니 인대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닝을 쉬고 있어요. 마음만 앞서 강제로 쉬게 된 셈이죠. 결국은 우리 인생도 달리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스스로 믿고 끝까지 가기.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 다음도 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뭔가 싶으시죠? 여러분은 10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 두 번째 믿음은 지금 내가 10대 시절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중년의 나이가 된 나는 갓 20살이 된 지금의 나를 좋을 때다라고 느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좌절되더라도 진심으로 내가 나를 믿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영화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순간만 다루는 영화는 재미없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무너질 것만 같으면 나 어차피 잘 될 사람인데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헤쳐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스스로 믿고 끝까지 완주하는 동안 자주 웃겠습니다. 영생미를 빛내고 싶은 새내기 간호학과 1학년 김혜교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양상담복지학부 3학년 이윤영 아니고 김윤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폭풍 후의 햇살, 시련 뒤에 찾아온 진짜 행복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시련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일 큰 사건은 2018년에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동두천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중에 상주 부근에서 고속버스가 수용차 5대를 전복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많이 다치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제가 운전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 탓이란 생각에 매일 밤마다 그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울고 잠을 자기 위해서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새벽 수영을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다가도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하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힘이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미술 치료를 공부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문을 닫았고 빚더미에 쌓여서 저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이럴 거면 엄마랑 같이 저 세상에 보낼 것이지. 야, 사람이 얼마나 더 바닥에 내리꽂혀야 되나 하면서 하늘에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살아내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수행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치료를 배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타로와 점성학 공부를 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영어 공부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0km를 시작으로 하프코스, 풀코스까지 뛰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제가 춘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이 힘드니까 잠도 오고 또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저 혼자만의 성취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와, 날씨가 참 좋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될지언정 뛸 수 있는 건강한 몸, 성취감,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배운 점성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잘못된 게 내 탓이다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시련과 극복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가 지금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이 되기를,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때 더 나은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햇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햇살이 얼마나 따사롭고 황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말할 겁니다. 아,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미용건강관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아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 행복을 가져다준 세 가지 단어, 3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행복하게 웃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행복의 방식 중 첫 번째는 인터레스트, 흥미입니다. 흥미는 호기심의 시작입니다. 저는 흥미롭게만 생각했던 미용 네일 분야를 직업 30대에 뒤늦게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더 깊은 배움의 호기심으로 이곳 영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공 분야를 바탕으로 피부 미용 직종 분야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이 시작점이었는데요. 함께 출전하게 되는 고등학생들에 비해 제 나이가 부끄러울 뿐이었지만 출전 자격을 얻은 것만으로도 선택받은 자가 된 것 마냥 설레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흥미로 시작된 제 행복 여정은 두 번째, 재미로 이어집니다. 2, 3년을 준비한다는 대회를 새나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준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미를 가장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실제 모델과 함께 치러야 하는 미용대회의 특성상 저희 딸이 모델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태어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돌멩이가 되고 싶다는 딸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연습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성인학습자의 특성상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새벽까지 대회 연습을 하고 무거운 몸으로 별빛을 가로등 삼아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힘들었지만 왜 그리 재미진 길이었을까요? 이처럼 재미란 그 순간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반복하고 싶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힘으로 길지 않은 준비 기간에도 동메달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에게 동메달 수상은 큰 기쁨의 행복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쁨의 행복보다는 또 다른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함께 대회를 준비했던 선후배들과 경쟁을 떠나 울고 웃으며 나누었던 동지에는 가슴 한켠에 따뜻한 행복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헤어를 제외한 피부 미용의 전 종목을 다루는 대회인 만큼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수님들께서 밤낮 없이 열일 제치고 쏟아부어주신 가르침과 열정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베풀어야 할 나눔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이자 네일샵 원장 그리고 엄마입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자리인데요.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라는 자리를 죄책감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행복감은 가족 안에서 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미, 의미입니다. 저희 딸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 딸이 대회에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뒤를 이어 미용인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지 늘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회를 함께 준비하며 그저 잔소리나 해대는 평범한 엄마에서 선택한 일에 대해 열심히 해내고 있는 멋진 엄마이자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이야기해주던 순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울컥한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었는지 이곳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살짝 얘기해주던 순간은 부모로서 아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벌써 26년도 예비 신입생 대기하는 영산대라니 송자님께서도 행복하시죠? 저는 이처럼 의미, 흥미, 재미, 의미라는 3미가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고 제가 일상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자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